자, 안녕하세요. 오늘 월스트리트에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는데 딱 한 인기 주식만은 완전히 반대로 gun두박질 쳤습니다. 오늘 이 상반된 두 가지 시장의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시면 12월 5일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죠. 뭐랄까 낙관론으로 가득 찼다고 해야 할까요? 나스닥이 1% 넘게 오르는 등 3대 지수 모두 시원하게 상승 마감했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는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활짝 웃는 시장 속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인기 핀테크 주식인 소파이가 무려 6% 넘게 폭락해버린 거죠. 아니,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이 왜 이렇게 환호했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광범위한 랠리의 배경에는 아주 특별한 경제 용어가 숨어 있습니다. 비결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장이 열리기 전에 발표된 11월 고용보고서요. 이 데이터가 시장이 딱 기대했던 만큼 나와주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골디락스 경제라고 불러요. 혹시 골디락스와 곰새말이라는 동화 아세요? 거기서 나온 말인데 너무 뜨겁지도 또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죽처럼 경제가 과열도 침체도 아닌 완벽한 상태라는 신호였던 겁니다. 시장은 바로 이 딱 좋다는 점에 열광한 거죠. 자, 그럼 이 딱 좋은 경제 소식 덕분에 가장 한박 웃음을 지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기술주,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걱정이 좀 줄어드니까 앞으로의 성장이 중요한 이런 고성장 기술주들이 확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엔비디아, 메타, 구글 모두 각자 AI, 광고, 클라우드 같은 확실한 성장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야기의 다른 한쪽으로 돌아가 볼 시간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축제 분위기인데 왜 소파이만은 이 파티에 끼지 못했을까요? 네, 보셨다시피 시장 전체는 정말 뜨거웠는데 유독 소파이에게는 완전히 다른 아주 차가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극명한 대비가 바로 이 숫자에 담겨 있죠.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6.13%.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거스른 이 이해하기 힘든 하락 뒤에는요. 사실 회사 내부에 아주 중요한 결정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요. 딱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유상증자. 투자자들을 갑자기 긴장하게 만드는 이 단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제 소파이의 주가가 왜 떨어졌는지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왜 투자자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회사가 돈이 필요하니까 새로운 주식을 더 찍어내서 파는 겁니다. 소파이가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바로 이 방법을 택한 거죠. 이걸 쉽게 피자 한 판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원래 8조각으로 나눠 먹던 피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 12조각으로 더 잘게 나눈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내가 먹는 피자 한 조각의 크기는 더 작아지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전체 주식 수가 확 늘어나 버리면 내가 가진 한 유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걱정, 이걸 바로 지분 희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걱정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번 찾아볼 시간입니다. 바로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두 개의 거대한 힘에 대한 이야기죠. 보시는 이 화면이 오늘의 상황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거시경제라는 아주 좋은 바람이 불어서 시장 전체라는 배를 앞으로 밀어줬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소파파이라는 배는 미시적 요인, 그러니까 회사 내부 문제인 유상증자라는 국지적인 폭풍을 만나서 그만 좌초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거시 환경은 안정적이지만 기업 자체의 재무 전략이 주가를 결정짓는 시장. 큰 파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내가 탄 배의 내부적인 문제가 항해를 결정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하루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전체의 흐름,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흐름 속에서도 내가 탄 배가 튼튼한지 그 자체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할까요?
오늘 소파이의 사례가 바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